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지난번 저점에서 매수 찬스를 놓치고 계속 올라가는 주가를 보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잖아요. 이런 분들께는 오늘 영상 내용이 상당히 반갑게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무조건 제 예상대로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오늘 영상의 내용은 듣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늘 영상에서는 그동안 실적 잘 내기로 유명하고 주가 방어 잘하기로 유명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를 보면서 결국 우리가 걱정했던 대로 기업 실적에 의한 증시의 폭락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닐까에 대한 부분, 그리고 로키드 마틴의 잘 나온 실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곧 있을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별다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증시에 큰 악재로 작용할 것만 같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은 별다른 움직임 없이 끝났습니다. 약간 하락으로 끝나긴 했지만 사실상 보합으로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초거대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적 나오는 걸 보고 포지션을 정하려는 기관과 세력들이 많았을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 마감 후 발표한 실적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4분기 주당 순이익이 2.32달러가 나오면서 예상치였던 2.29달러를 상회했지만 매출은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록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치긴 했지만 어쨌든 EPS 주당 순이익이 좋게 나온 모습을 보며 시장은 크게 환호했고 장후 한때 5%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어진 발표에서 마소의 CEO가 향후 2년간은 안 좋을 것 같다고 말했고 거기에 다음 분기 가이던스까지 하향해서 발표하자 시장은 크게 실망했고 이로 인해 한때 잘 올랐던 마소의 주가를 결국 음전시켜버렸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마이너스 시켜버렸고요. 마소 덕분에 분위기가 좋았던 나스닥 선물지수도 급격히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실적 발표하게 될 기업들은 어닝 비트를 한다고 쳐도 향후 가이던스가 안 좋으면 과감히 주가를 빼버리겠다는 위협적인 신호를 주식시장에 준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오늘 장이 열리고 나스닥과 마소의 주가 흐름을 더 봐야 확실해지겠지만 우선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여러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식의 선반영이란 개념만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는 우리가 피보기 딱 좋다고 최근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겁니다. 4분기 기업 실적 안 좋게 나올 부분에 대한 악재도 이미 다 선반영돼서 괜찮다는 의견들이 꽤 있었는데요. 막상 이렇게 당일의 악재가 눈으로 직접 확인이 되면 시장은 가차없이 철퇴를 휘두릅니다. 특히나 이런 하락장 속에서는요. 네, 그리고 최근 주가 분위기가 매우 좋았던 구글이 어제는 2%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미국 법무부가 구글이 불법적으로 광고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반독점법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에 이렇게 하락하게 됐습니다. 구글이 며칠 전 대규모 해고를 발표하면서 비정상적으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이거 큰 맥락에서 보면 악재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반독점법 관련 이슈뿐만 아니라 이래저래 구글과 관련된 악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곧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테슬라의 경우엔 이미 차량 인도 대수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딱히 좋을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동안 테슬라가 고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자동차 업계에선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상상을 초월하는 마진율 때문이었는데요. 중국에서 차량 가격을 큰 폭으로 하락한 부분이라던가 판매 대수의 부진, 원자재 값의 상승, 이런저런 요소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번엔 이 마진율조차도 제대로 안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큰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중국뿐 아니라 미국에서 차량 가격을 낮춘 부분도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는 다음 1분기 실적 발표의 가이던스를 좋게 낼 확률도 낮아 보이고요. 물론 중국에서 가격을 파격적으로 낮춘 효과로 판매 대수가 늘었다곤 하지만 그래도 마진율이 줄어든 것에 대한 걱정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테슬라의 실적 발표는 증시에 정말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그동안 모두가 불안해했던 실적 발표에 몇 차례 기적과도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테슬라이기에 이번에도 그런 기적을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3개월 전부터 꾸준히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 실적 발표로 인한 주식시장의 큰 충격이 한 차례 더 올 것이라는 관점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워낙에 주식이라는 게 이런저런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 관점 또한 돌아가는 상황에 맞춰서 변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는 기존의 생각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그냥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로키드 마틴의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요. 로키드 마틴의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 향후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보다는 낮지만 나쁘지 않게 발표를 했습니다.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이 향후 가이던스에도 자신감을 내비쳤다는 건 러우 전쟁의 종결이 당분간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방산업체들의 경우 역사적으로 정치권과 매우 밀접히 연관돼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산업체들의 실적과 움직임을 보면 국제정세를 파악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대형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이 지금 상황에선 가능성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역시 저는 주식시장에 딱히 좋을 건 없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추가 폭락이 더 있을 것 같다는 기존의 관점을 지키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새로 유입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숏 포지션을 잡고 주가의 폭락을 바라는 투자자가 아닙니다. 숏은 잡지 않고요. 절대 다수의 물량이 주식시장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대로 쭉 상승해 주길 바라는 투자자라는 점 꼭 알아주시고요. 다만 지금과 같은 하락장 속에서는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부분익절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장기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주식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든 대응 전략이 있는 우린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럼 오늘도 새롭게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감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혜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썸머나이트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김연희님 스타벅스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정진님 스타벅스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쿠리쿠리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오셀레미아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시바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제가 조회수에 신경 쓰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이런저런 시장 상황에 대해 말하는 영상들을 보실 수 있고요. 스타벅스 멤버십 이상부터는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때그때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 실시간으로 올리는 글들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구독자분들의 장기 투자 성공을 위한 멘탈 케어 영상 제작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